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오늘 아침 종목 분석 영상에서 오늘은 비중을 싫기보다는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다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26만 원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차트 먼저 봐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채널 상단을 터치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정말 강한 조정이 나왔다가 하락 채널 하단을 이탈한 이후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단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A파의 상승이 30% 가까운 정말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C파 상승이 1대1로 나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0만원 초반부터 30만원 중반까지 상방은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 C파의 절단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6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랫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모습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겁을 먹고 매도를 던진다면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투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아니 삼성전자 주주환원도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해주는데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거 맞아?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재료가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주고 있었는지.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땐 계속해서 호재만 나왔죠.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도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니죠. 수급과 차트상 중요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인 거지 삼성전자의 재료는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이 실제로 큰 손 세력들의 수급이 이탈할 정도의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은 만들 수 있겠지만 모멘텀 자체를 꺾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 구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할 수만 있다면 강한 A파 상승을 보여준 삼성전자에서 C파 상승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지금은 지지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비중을 실어 오셨던 주주분들이나 금요일 4% 조정에도 걱정이 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패닉셀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27만원, 26만원 부근에서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땐 비중 조절을 해가자 그렇게나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매도를 하라고 할 때는 매도를 안 하고 눌림목을 공략해야 될 때 매도를 하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란 게 단순히 주가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걱정되니까 매도를 하고 당연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고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트상 중요 위치가 왔을 때 대응을 하지 않고 관망을 하다가 실제로 주가의 조정이 나오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매도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대응들은 해나가자고요. 매도를 놓쳤다면,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관리를 놓쳤다면
매수를 해야 될 때만큼은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조정이 나온 만큼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오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차트상 중요 위치로 주가가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차트상 중요 위치에서 우리가 중요 구간이 이쯤인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왔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거래량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특히 차트상 유의미한 자리라면 그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 위치를 파악했다가 거기서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특히 큰 손세력인 외인들의 수급과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면 유의미한 반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본 손해는 충분히 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니까 눌림목을 공략하면은 그냥 관망을 하세요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오늘 시장과 저번 시장 경험해보신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 매도를 해야지 내 돈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최근 조정은 건강한 조정은 아니었어요. 40%가 넘는 조정이 건강한 조정은 아니죠. 특히 대형주일수록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차트상 저점을 다지는 쌍바닥이나 아니면 외인들이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고 매집을 할 때 나오는 어센딩 차트가 나오나 이평선의 정배열은 나와야 된다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A파 상승과 1대1 상승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이때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상 중요 구간과 그때도 똑같이 거래량과 수급을 봐야 돼요. 하지만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걸 개인 주주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죠. 왜? 차트 분석도 어렵고 언제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나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분명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어디서 눌림목을 공략할 건지, 어디서 비중을 조절할 건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삼성전자 어차피 오를 건데 굳이 왜 단타를 치냐 얘기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이때 삼성전자를 전량 매수하셨다면 이게 필요 없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눌림목을 계속해서 공략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감정적으로 힘드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 매도 타점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던진다면 수익률이 깎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타점에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맞춰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신호를 받아 간다면 아 지금은 내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흐름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저도 하지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간인 만큼 신호만큼이라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던 결국 기술적 반등을 이어나갈 거예요.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항상 시장 상승률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있었다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죠. 차트상 저점이 잡히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 되고,
상승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받지 못한 저평가 종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늦지 않게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